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0단원 10장이네요 벌써. 액체와 고체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게 될 건데 중달 규제는 이제 473페이지부터 내용을 이제 쭉 한번 봐야겠네요. 일단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이 분자간의 힘에 대한 얘기들 볼 거예요. 그쵸? 분자간의 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에 대한 구조들, 그래서 금속 결정이라든지 원자 결정, 이온 결정 이런 내용들 좀 보고, 우리가 이미 화학 결합을 다룰 때 이온 결정에 대한 얘기는 보나보 순환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온 결정에 대한 것들이 어떤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볼 거다. 이제 결정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공간 개념을 조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금속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는 전자바다 모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띠이론이라는 걸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띠이론이라는 것도 이제 무기화학 쪽에 가게 되면 엄청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학 수준에 다룰 수 있는 내용들만 다룰 거다. 그 다음에 증기압에 대한 것들, 특히 증기압에 대한 온도 의존성, 그죠? 어떤 상평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내용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어쨌든 10단원이 상당히 내용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분자간의 힘에 대한 얘기를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단은 물질에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할 수 있죠. 그죠? 물질은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상태 변화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중학교 이제 많이 배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물질 세 가지 상태가 고체가 있고, 그다음에 액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세 개의 상태는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화학결합이 끊어지는 거 아니죠. 그쵸? 화학결합이 끊어지는 거 아니고 어떤 분자간의 힘에 의해서 이제 조절되는 건데, 이때, 자,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이거를 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고체가 기체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되는 거.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되는 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쪽 과정들은, 자, 이런 화살표 방향들은 다 흡열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흡열 과정이고요. 이에 반해서, 자, 기체가 고체된다든지, 액체가 고체된다든지, 아니면 기체가 액체되는 이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에요? 발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좀 다 아시죠? 그죠? 고체가 기체되거나 기체되는 걸 우리 둘 다 뭐라 하냐면 승화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영문 표기법에서는 고체가 기체되는 경우를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고, 기체가 고체되는 것을 이제 디퍼지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다 승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고체가 기체될 때는 뭐라 하냐면 융해라고 하죠. 뭐 녹는다 그런 얘기죠. 얘는 뭐예요? 응고, 언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될 때를 우리는 기화라고 해요. 하고요. 기체가 액체될 때는 이제 액화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화학 조성의 변화 없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고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죠. 자,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일정하고요. 자, 그에 비해서, 자, 액체라고 하는 놈은 모양은 일정하지 않아요. 모양은 뭐에 따라 변하죠? 담는 용기에 따라 결정되고요. 하지만 부피는 어때요? 부피는 일정하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기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기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요. 가장 이제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얘는 뭐죠? 담는 용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진동운동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흐를 수 있어요. 얘도 흐를 수 있고. 어쨌든 이쪽으로 갈수록 가장 운동 상태가 활발한 것은 기체고요. 사실은 온도를 높일 수 있게 가죠. 그쵸? 우리가 항상 온도라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떠한 시스템에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야. 에너지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다 그러면 그 시스템의 에너지는 높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되고, 같은 부피일 때 당연히 같은 부피일 때 제일 질량이 작은 것은 기체가 되겠지. 그치?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자, 우리가요, 이제 일반적인 물질의 경우에 자꾸 일반적이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물이 좀 예외적이라서 그래. 근데 뭐 일반적이든 뭐 어쨌든 간에 모든 물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든 물질은, 자, 고체를 이렇게 합시다. 기체부터 합시다. 기체를 액체로 바꾸고요. 액체를
고체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이런 이제 상변화라고 하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이거는 온도를 낮추면 돼요. 그쵸? 낮추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압력을 증가시켜도 돼요. 됐죠? 자,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가면 부피는 감소하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일정량의 질량의 어떤 기체를 갖다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고체를 만들었을 때, 자, 부피는 감소했지? 그치? 근데 밀도는 뭐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데 얘가 감소했으니까, 그쵸? 밀도는 증가하겠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밀집해 있는 입자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고체가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 보면요, 분자 내의 힘과 분자 간의 힘. 뭐 영어 표기로는 인트라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해볼까요? HCl이라는 분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분자가 하나 있고, 또 여기에 HCl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요 결합은 뭐죠? 요 결합은 분자 내의 힘이에요. 되겠죠? 어떤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죠. 그에 반해서, 자, 여기 사이에는 어떤 분자 사이의 힘이 있거든요. 얘를 뭐라 하냐면 얘를 분자 간의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액체가 고체된다든지 뭐 기체 고체된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이러한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어떤 끊어짐이라든지 연결이 된다든지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는 분자 간의 힘이 변화가 수반되며 분자 내의 결합은 유지가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자 간의 힘에 대한 얘기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다루는데, 여기 보니까 쌍극자 힘이라는 것이 있고, 순간 편극에 의한 유도상극자 힘이 있고요. 이거를 뭐 분산력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뭐 이거를 유도상극자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순간 편극에 의한 어떠한 부분 전하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자의 어떠한 쌍극자가 유도되어서 나타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있죠.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결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지 화학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돼서 이게 지금 분자 간의 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룰 거다, 그런 얘기죠.